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참아왔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남편 정수호 씨와는 1995년에 결혼했으니까 올해로 28년 차가 되었네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만 전념해 왔어요. 아이들은 없어요. 초기에 몇 년간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어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졌죠. 남편은 재혼이에요. 저와 만나기 전에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어요. 전처 김영희 씨와는 아이가 없었고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라고는 들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정말 다정했어요. 매일 퇴근하면서 꽃이나 작은 선물을 사와주곤 했고 주말마다 데이트도 했죠. 저도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범한 부부가 되어갔죠. 그래도 큰 다툼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가끔 출장을 가곤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다녀오곤 했죠. 저는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외롭기도 했지만 남편의 일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저만의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죠. 몇 년 전부터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노후 준비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남편 모르게 제 용돈이나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서 모았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이 벌써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9월 15일 제 생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 출장이라면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9월 22일인데 그 시기와 겹쳤거든요. 여보, 그 시기 말고 다른 때는 안 돼?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 내가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일은 내가 돌아와서 크게 챙겨줄게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죠. 9월 19일 남편이 출장을 떠났어요. 공항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공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잘 다녀와 사랑해라는 문자만 보냈어요. 처음 이틀 정도는 남편이 가끔 연락을 줬어요. 잘 도착했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 이런 식으로요. 저도 고생 많아. 건강 챙겨라고 답장했고요. 그런데 9월 22일 제 생일 당일이 되었는데 남편한테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라면 아침 일찍 생일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줬을 텐데 이상했어요. 오전 10시쯤 제가 먼저 연락해 봤어요.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잊었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도 해봤는데 계속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의 중이거나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해외 출장 중이니까 시차도 있을 테고 정말 바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니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서 남편 회사에도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부장님은 지금 휴가 중이신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휴가요? 해외 출장 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니요. 개인 휴가로 일주일 쉬신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출장이 아니라 휴가였던 거죠. 그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연락도 안 되는 건지. 저는 급하게 남편의 가까운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모두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도박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인 9월 23일에도 여전히 연락이 안 되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해서 남편의 SNS라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페이스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최근 게시물이 하나 있었어요. 전날인 9월 22일 제 생일 당일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낯이 익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전처 김영희 씨였어요. 남편과 전처가 함께 해외여행을 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생일날에요. 사진 배경을 보니까 동남아시아 어딘가의 리조트 같았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전처와 함께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것도 제 생일 주간에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우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몰래 모아둔 적금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하루 전인 9월 18일에요. 저는 급하게 적금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여행사 계좌로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항공료와 숙박비 명목으로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제가 힘들게 모은 적금을 털어서 전처와의 여행 경비로 쓴 거였어요. 제 돈으로 전처와 여행을 간 거죠.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당황한 듯한 톤이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응, 호텔에 있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피곤해. 남편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수호 씨, 지금 김영희 씨랑 같이 있죠? 전화 너머로 남편이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영희가 왜 나와? 페이스북 봤어요. 어제 해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제 적금으로 항공료 끄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아, 설명해봐요. 왜 제 생일에 전처랑 여행을 간 거예요? 왜 제 돈을 몰래 가져간 거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물어봤어요. 미안해. 설명할게. 지금 당장 들어갈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설명해요. 전화로.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많이 아파.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제 생일에? 왜 제 돈으로? 미안해.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처가 아프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속이고 아내의 돈을 훔쳐서 여행을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죠. 왜 거짓말을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바로 들어갈게. 아니에요. 여행 다 마치고 오세요. 대신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전처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남편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돌아가서 얘기하자, 오해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9월 26일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오려고 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사과했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찜질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와서 사과했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전처 김영희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저 김영희예요. 저는 처음 보는 전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여자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어요. 뭔 일로 오셨어요? 정수호 씨 때문에 오셨을 거 알고 있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영희 씨가 제게 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경 씨,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행 간 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작년부터 정수호 씨가 계속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다시 만나자고, 당신과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1년 전부터 전처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다가 정수호 씨는 결혼한 몸이잖아요. 하지만 정수호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당신한테는 정이 없고 저만 사랑한다고요. 그럼 1년 동안 계속?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정수호 씨가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저랑 만났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출장이라고 하고 나간 게 전부 전처와 만나러 간 거였어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미안해요. 사실 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정수호 씨가 당신 돈을 쓴 거 알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영희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정수호 씨가 저한테 당신과 이혼하고 저랑 재결합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미 끝난 사이고 저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네? 네. 저 6개월 전부터 새로 만나는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과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수호 씨한테 이제 그만하자고 했는데 정수호 씨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전처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전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정수호 씨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저를 붙잡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저도 잘못이 있어요. 결혼한 남자와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당신한테 사과하려고 왔어요. 영희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게 되어서요. 앞으로는 정수호 씨와 일절 연락하지 않겠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영희 씨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저에 대해서요. 정수호 씨가 당신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격도 안 맞고 취미도 다르고. 그래서 집에 있기가 답답하다고요. 듣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수호 씨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모르고요. 영희 씨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미경 씨, 정수호 씨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요. 제 생각에는 정수호 씨와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호 씨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희 씨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전처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리고 제 돈으로 그 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다시 집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수염도 자라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영희 씨가 다 얘기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것도 제 돈으로 여행 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미경아, 왜 그랬어요? 뭐가 불만이었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가 너무 평범해진 것 같아서. 그리고 영희가 연락했을 때 옛날 생각이 나면서 설렜던 것 같아. 그래서 저를 배신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어. 영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만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이 심심할 때 잠깐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왜 제 생일에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요? 왜 제 돈을 몰래 가져가요?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남편도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미경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영희와도 완전히 끝났어. 어떻게 믿어요? 1년 동안 저를 속였는데. 뭐든지 할게. 내 핸드폰도 확인해도 되고 출장도 안 가고 뭐든지. 남편이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 알겠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혼자 침실에서 밤새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꽃을 사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핸드폰도 자발적으로 보여줬어요. 출장도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훔쳐간 적금 500만 원도 돌려줬어요.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동안의 배신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 때마다 남편이 전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친구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얘기해 봤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정도만요.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친구는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그런 남자는 또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수호 씨,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저와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미경아.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평범해진 것 같았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러다가 영희가 연락했을 때 옛날의 설렘 같은 게 그리웠던 것 같아. 그럼 저한테 얘기했어야죠.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해보자고 여행도 가자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와 함께 노력했어야 했는데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한 게 확실하지만 저도 너무 안주하며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경아, 나는 정말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고 싶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당신을 다시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충분히 이해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그 대화 이후 저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변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저를 배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새로운 곳을 가보기도 하고 요리도 같이 배우고 운동도 함께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친밀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가끔씩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 상담사의 도움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제 생일이 다가오면 작년 그날이 생각나서 우울해져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신경 써주려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올해 제 생일에는 남편이 정말 특별하게 준비해줬어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3박 4일 동안 정말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그 비용은 전부 남편이 자기 돈으로 준비했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요즘은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만의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있어요.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예전보다 더 생기 있고 당당해졌다고 하면서요. 사실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도 그동안 너무 안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연히 저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둘 다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남편이 예전에 전처와 갔던 곳을 TV에서 보거나 비슷한 상황이 드라마에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재의 남편을 보려고 노력해요. 남편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저의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고 신경 써줘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저한테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앞으로는 너를 더 소중히 하겠다고 편지를 써주기도 했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한테서 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저도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려워요. 다만 20년 넘게 함께 해온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런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는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의 행복도 챙기면서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용서할 것인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는 오직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도 예전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배려심 많아지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저를 소중하게 여겨줘요. 물론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사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봤어요. 내년에는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기로 했고 5년 후에는 작은 카페를 차려서 함께 운영해보자는 꿈도 생겼어요. 이런 꿈들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